공공재건축. 공공재건축. 재건축이 뭐고 공공재건축은 뭐고 또 재개발은 뭐고 공공재개발은 뭘까? 200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공공재건축이란 말은 사실 없죠. 거기에 정비 유형 세 가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올해 공공재건축이라고 이제 새롭게 등장했는데 물론 정비의 모든 절차는 똑같이 현재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만은 중간에 심의 과정들을 통합하거나 줄여서 실제로 10년 걸리던 것을 어떻게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바로 이것이 재건축이고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재건축은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자, 고밀도입니다. 고밀도라는 말은 뭐죠? 고층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고층 재건축이. 그래서 이 의미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공공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겁니다. 참여해서 소유자 단 대신 현재 거기 지역에 있는 소유권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수. 여기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몇 배? 2배 이상 공급해서 개발 이익은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인데 여기가 보통 50%에서부터 70%까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 정비 조합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관리 방식이 있고 즉 지분 참여 방식이 있는데 공공관리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공공이 첫째 자금 조달, 둘째 설계, 기타 행정 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만 하는 사업이 바로 방식이 공공관리 방식이고요. 지분 참여 방식은 조합과 지분을 공유해서 공동사업을 하는 겁니다. 공동사업. 어디와? 조합과 공공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지분 참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도 갖고 권리도 지분대로 나눠 갖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관리자 방식의 고밀 재건축 구조, 고밀이라고 했죠. 고층으로 고밀 재건축 구조는 과연 어떤가? 자, 여기는 공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어. 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그러면 공공은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실수요자들에 대한 또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게 되고 여기 조합은 여기 이제 대체적으로 조합이 되겠지요. 조합은 시공사, 설계자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시공설계나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시공계약도 체결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업무를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밀 재개발, 고밀 재건축이라는 말은 건축의 연면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즉 국계법이라 그러죠. 거기에 근거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서울에 가장 많은 주거지역 중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근거해 보면요 250 이하입니다. 250 최대치가 250인데 서울은 거기서 또 50%를 낮춰서 200%까지 보통 허용 용적률이라고 그러죠. 3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행령에 근거해 보면 300% 이하, 서울은 250%까지가 허용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개정을 해서 어떻게 바로 이 용적률이
500% 이하 내지는 상업지역에는 1500% 이하까지도 허용되도록 개정을 하겠다. 그렇다면 뭡니까? 단위당 면적의 100평이라고 하면은 용적률은 500%가 되면은 곱하기 5는 500평이 되죠. 자, 500평의 건축을 지을 수 있느냐, 200%면은 200평만 지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땅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더구나 건폐율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건물에 앉을 수 있는 면적이 몇 퍼센트냐, 50%냐, 60%냐, 70%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가 전혀 달라지죠. 땅의 효용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폐율 또한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70% 이하로, 상업지역은 90% 이하로 정말 거의 이 유휴 면적이 없을 만큼 꽉 차버리게 되겠죠. 실제로 70%만 돼도요, 실제로 빈 땅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사방으로 70%라 그러면요, 거의 다 차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 이하고요, 3종 일대는 50% 이하입니다. 그것을 70%로 이제 개정을 하겠다. 자,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기부 체납을 하는데 이 고밀 재건축을 어떻게 기부 체납을 하는가? 공공 재건축에서 어떻게 기부 체납을 하지? 기존 재건축 방식에서는요, 허용 용적률이 서울에 250%, 요거 이제 3종이 되겠죠. 3종이 250%가 300%로 되면 몇 프로 늘었어요? 50% 늘었잖아요. 이 50% 중에 절반은 기부 체납, 절반은 일반 분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500%가 있었다고 하면은, 500호의 아파트가 있었다고 하면은 600호를 짓게 되면은, 500호를 600호로 짓게 되면은 35층, 3종일 때는 층수 제한이 없어서 보통 35층. 그렇게 되면은 100호가 더 늘어나는데 그중에 50%는 기부 체납, 50%는 일반 분양, 조합이 한마디로 수익자가 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바뀌게 되면은,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이 되면은 250%에서 300%, 50% 늘어나는 게 아니고 250에서 500%, 두 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두 배. 250이 500%가 되니까 두 배가 늘어나죠. 300이 아니고 500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500호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몇 호? 1000호를 건설하게 되죠. 1000호를 건설하면 몇 세대가 늘어났어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1000호면은 500이 1000호 됐으니까 500세대가 늘어났죠. 그 500세대 중에 절반인 250호는 조합이 수익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125에서 기부 체납을 하고 분양을 해서 이것은 공공이 가져가게 됩니다. 공공 지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조합 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가치를 늘리는데, 자, 고밀 재건축이 되면 몇 층까지? 50층까지도 가능하죠. 50층까지도. 여기는 35층까지인데 50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는 크게 증대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이것을 그림을 다시 한번 좀 표로 보게 되면은, 자, 이해하기 쉽게 50% 증가되는 것에 50% 증가가 되는데 그 중에 50%가 증가가 되면은 100호가 늘어나게 되니까 여기에서 반반씩 가져간다. 250%가 당초 500호가 되는데 여기 100호가 늘어나게 되면은 50호, 50호는 나눠서 갖게 되고,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은 두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1000호로 두 배가 늘어나는 것을 요거 표로 그냥 환산해서 아까 그림으로 보는 것과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게 어느 그 화면을 보는 것이 더 좋은지에 따라서 이제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압축을 해서 공공 재건축이란 과연 무엇인가? 먼저 개념을 보게 되면은 LHSH 등, 즉 공공이 참여해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이 되든 아니면 다른 규제 층수 제한 완화를 통하든 어쨌거나 통해서 주택을 기존 세대 수보다 2배 이상으로 공급. 단 개발 이익은 뭐예요?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개발 이익은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겠다. 한마디로 돈 안 들이고 코 풀겠다는 것이죠. 손 안 대고 코 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공공이 수익을 상당 부분 가져가게 됩니다. 이 참여 유형을 보게 되면은 공공관리 방식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분 참여 방식, 즉 단순히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해서 공공이 그냥 관리하는 방식이 되고, 지분 참여는 공동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 사업, 즉 공유를 하기 때문에, 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동 사업자가 되는 거고, 위에는 관리 측면에서의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규제 완화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용적률을 500% 수준으로, 요거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일 때는 500%까지도 완화해 주겠다.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겠다.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 상한을 현행 90%에서 어떻게 가구당 2제곱미터로 완화를 해서 공원설치 의무, 이런 부분들, 주거 비율에 대한 상한을 현행 90%의 규제 완화, 그리고 공원 설치 의무를 완화해서 2분의 1 정도로 거의 완화를 하게 됩니다. 완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절차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이 지원하는 TF, 즉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을 해서 수권 소위 심의 통한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 통합 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통합 심의를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절차상 짧아지기 때문에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공 재건축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공공이 참여하니까 사업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니까요. 속도가 빨라서 속도가 매우 빨라지니까 보통 재건축하면은 10년이 5년 정도로 단축이 될 수 있다. 또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사업성을 재검토. 이거 보시면은 2배까지 어떻다?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자, 높여주니까 진행이 이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2종 일반이나 또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을 사업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층수 제한도 있는 데다가 허용 용적률을 이미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재건축을 해본들 일반 분양분에 대한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에 용적률이 높거나 세대당 대지 지분이 작아서 도대체 되지를 않아. 그런데 바로 이렇게 공공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제고되고 또 사업성이 상당 부분 높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데가 좋냐면요. 규모가 작은 것들이 유리합니다. 규모가 작은 것들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재건축을 추진을 못했던 곳이 사업성이 이제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을 재검토해서 공공재건축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실제적으로 공공재건축의 단점을 보게 되면은 이 단점은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고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적용이 되니까 안 좋죠. 적용이 되니까.
사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소규모 저기 공공 재건축에 참여 열기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아. 이것도 안 좋아. 이것도 안 좋아. 기존 사업성이 좋은 곳은 사업성이 거꾸로 저하될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저하? 자, 실질적으로 왜 기부 체납 비율이 70%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사업성이 거꾸로 좋았던 곳이 떨어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층수 완화라든가 층수를 35층에서 5층, 50층으로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대 가치가 더 높아지죠.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 단점이 상당 부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공 재건축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재개발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나요? 없죠. 재건축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적용 배제가 핵심이기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핵심인데 바로 이것에 대한 적용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렇다면은 현재 신청 단지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물론 각 구에서 상당 부분 진행을 했지만 여기서 가장 컸던 곳이 어디냐 하면요. 바로 잠실주공과 그리고 은마 아파트입니다. 정말 메이저급이죠. 메이저급인데 이들 지역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그 공공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들을 감안했을 때 좋다.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실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빨리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은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전진단을 이행할 정도의 단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00년 초반부터 재건축을 꾸준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정말 오랜 기간의 여러 가지의 자체 내지는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재건축이 지연되고 지지부진했었습니다. 더구나 GTX 노선, A 노선까지 지하를 관통한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는 이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빨리 사업을 속도를 높여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신청을 했고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층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고밀도 개발에 따른 것과 사업 단축, 사업 기간의 단축이 메리트로 있어서 신청을 했지만은 조합원들의 아주 많은 반대 그리고 막상 신청을 하고 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좋지가 않다 보니까 철회 단지가 생겨났죠. 어떻게 철회를 해? 철회를 해서 철회를 하는데 바로 은마 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미주 아파트, 요 청량리에 있는 미주 아파트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43년 차에 이룰 만큼 오래되고 낡은 이런 아파트입니다. 미주 아파트가 이제 있는데 미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로 108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세림 아파트는 마장역에서 도보로 약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세림 아파트 보시면은 800세대. 자, 여기서 보셔요. 이것만 해도 나머지 구역들은 전부 세대 수가 작은 것들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만큼 실질적으로 공공 재건축은 인기몰이에 실패했다. 반면에 공공 재개발은 최초에 약 20곳 내지 30곳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60곳 정도가 신청을 했죠. 이만큼 공공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메리트가 큰 반면에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론몰이에 분위기 몰이에 실패한 근본 요인은요.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공공이 가져가 버리게 되니까 이건 뭐야? 우리는 실컷 장단에 맞춰서 춤추고 다 했는데 이익을 막상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게 공공이 가져가 버리게 되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공공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 인기가 시들해졌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도 아직 물론 법이 통과되려다가 개정 법안이 통과되려다가 지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조금 표류하는 이런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공공 재건축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